뉴스타파에서 준비한 대형 특종이 드디어 오늘 10시에 나옵니다.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시대에 미친 짓을 한 결정적 이유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헌재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 10시에 제가 직접 생중계 진행하면서 검찰 수사보고서 107쪽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네. 예. 마지막 리포트 한 4개 남았는데요. 리포트 4개가 이제 오늘 저희가 공개할 리포트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국정 개입 관련한 내용 구체적으로 뭐 이태원 참사랄지 심지어는 뭐 해외 맛보기를 좀 해주세요. 맛보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법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물어봅니다. 김건희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공개한 건 주로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넘긴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건 그거고. 네. 그렇다면 당선된 이후에 당선 이후에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보면 대선 기간에는 명태균은 킹메이커였다. 킹메이커는 김종인이 아니었습니다. 명태균이 보니까. 킹메이커였고 당선 후에는 명태균이 국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건데 노영민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폭탄인데 윤석열 관저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44명 혹은 45명 저희도 명단 작성했는데에 대해서 저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명태균 씨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엮여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뭐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는데 저기에는 이제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반대 의견으로 저 사람 넣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꽂아 넣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 윤석열 씨 관저 앞에 가서 도와줬어야만 이거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이게 윤석열이 돌아와야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든 제압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운명과 연결돼 있으니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경남, 울산, 대구 이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명태균 씨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막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이제 뭐 이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강모 씨가 5명이나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혜영 씨 혹은 뭐 카톡 혹은 뭐 그 녹취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근데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이고 저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이어서 이번에 45명이 왜 갔을까 굳이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다 면면이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 이제 이런 얘기들 제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그 봉지욱 기자가 280개의 카톡을 PC 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그 PC에서 초반에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11개밖에 지금 벅차서 본인들이 벅차서 거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벅차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지금 11월 4일째 수사보고서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혼자서 황금본 터지면 어떻겠느냐. 혹은 몇 명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가 한 50명만 됐어도 제가 말씀드린 한 3, 40개 했을 텐데 저희 지금 저랑 저희 박종화 PD, 이명선 기자 셋이서 거의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했는데 저희가 자원이 뭐 편집이나 촬영 이게 인원이 별로 없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또 그걸 떠나서 다른 언론사 만약에 저희 JTBC 있었다면 저희가 틀어지고 한 달 동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해서 다른 언론사들 저희보다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보도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JTBC에 넘기고 어디에 넘기고 할 게 되게 많아서 저랑 이따 따로 얘기해야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린 따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80개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USB하고 핸드폰 3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12월 12일 날 넘겨졌어요. 아직도 분석하고 있겠네. 근데 그게 12월 17일부터 분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분석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대가. 한 대가? 예, 근데 하나가 끝났는데 그게 그 4년 동안 쓴 핸드폰이에요. 그게 2019년부터. 근데 돌아가면서 썼으니까 거기에 하나에 다 있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19년부터 4년 정도 사용된 그 핸드폰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거의 다. 거기 한건폰이구나. 그래서 이게 1월 달 안으로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건데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은요. 이 PC에 나와 있는 저 280개 카톡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신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네. 신용환이라는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PC에 노다지가 들어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 헌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완벽한 실책이고 윤두창 변호인들도 파면당할 것이란 것을 알지만 지지층을 보고 가라는 감언이설로 두창이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곽근이와 석동현이도 지 정치를 하려고 저러는 것이죠. 그리고 국짐이 특검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도 결국 윤석열이 아니라 지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야권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의혹을 넣은 게 이전 첫 번째 특검법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애초 특검 추천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내란 특검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외환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야권이 이를 조정하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즉 저들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민주당은 밀고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것은 시사 유튜브를 진행하며 최혜병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큰 이슈의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가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며 외치는 대중적 불길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바라는 사건의 진행 방향과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흘러가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길게 이어지면 점점 사람들은 지켜보기 힘들어지고 관심의 시선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저 윤두창이 수갑을 차고 관저에서 경찰에 끌려 나오는 모습 등이 보여줘야만 대중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당 사안이 다음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느껴질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체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소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대로 계속될 거다 라고 보는 다소 나이브한 생각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이 국면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 집권 여당이 대승하고 2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절대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되게 하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하고 저들을 더 코너로 몰아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